예, 안녕하십니까. 자, 또 원전 강의를 하겠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원전을 잡고 공부를 하셔야 뿌리가 깊어지죠. 적천수천리에요. 적천수천리 3권 제13 화상이에요. 화상이란 합격이라고도 하죠. 합격이라고 하는데요. 철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조금 좀 난해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그걸 제가 커버를 하기 위해서 자평진전에서 심여점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 밑에다 깔아놨어요. 오히려 그게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그렇다고 또 이 적천수를 강의하면서 임철저 선생님의 말씀을 또 해석 안 하면 안 되겠죠. 자, 화상이에요. 그래서 이건 원문이죠. 화한 것이 진짜로 얻어졌다면 그러면 그건 단지 그냥 화한 거로만 논하면 된다. 화한 시는 오히려 뭐가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 조금 어느 정도는 돌려서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돌려서 이야기한다라는 건 뭘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철저 선생이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도대체 돌려서 이야기한다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화한 신을 중심에 두고서 그것을 생하거나 설하거나 하는 신이 돌려서 몇 번을 돌려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한 것 같아요. 일단 합격이라는 것은 이 심여점 선생님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이 밑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이 길어지면 철저 선생의 말이 길어지면 이해는 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합격이 어떻게 돼서 합격이 된다는 건 철저 선생이 설명을 하죠. 자, 봅시다. 임시활 화의 근본은 합해서 화하는 것의 원인은 뭐냐면 근본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옛날에 황제가 원구에다가 사천 하면 하늘 제사를 지낼 때 그때 하늘에서 십간을 내렸다는 거예요. 가불병정 무기경신계를요. 그게 이제 10개가 되죠. 사실은 숫자를 내린 거예요. 숫자. 그렇죠. 숫자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에 명하기를 누구에게 명했냐면 대요에게 명을 해서 지었다. 12지를 지어갖고 거기다 짝을 맞췄다는 거예요. 자, 12지란 과연 뭘까요? 달이에요. 1년. 이게 벌써 달력을 벌써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달력을. 그래서 달력을 쭉 맞추면 돌고 돌면 60되면 또 60되면 또 다시 60 하나에서부터 갑자가 또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달력 만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로 일간은 왈 천간으로서 천간이죠. 그래서 그 소합유 그 합하는 이유가 있다. 원인이 있다. 즉 천은 일이요 지는 이요 천은 삼이요 지는 사요 천은 오요 지는 육이며 천은 칠이면 지는 팔이고 천이 구면 지는 십의 뜻에 의해서 수가 미뤄진다라는 거예요. 즉 갑은 첫 번째 하나, 을은 두 번째, 병은 세 번째, 정은 네 번째, 무는 다섯 번째예요. 또는 기는 뭐예요? 여섯 번째, 경은 일곱 번째, 신은 여덟 번째, 임은 아홉 번째, 개는 10번째로서 만약 이걸 낙서해서 의거한다면 5는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1에서 5를 얻으면 6이 될 것이요. 고로 갑과 기가 합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갑, 을, 병, 정, 무, 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래서 하나에서 다섯을 더하면 6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갑기 합토가 되고요. 경, 자 둘에서 다섯을 얻으면 7이 될 거 아니에요. 을경 합금을 하잖아요. 또 경, 신, 자 셋에서 다섯을 더하면 8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신 합수
되고요. 넷에서 다섯을 얻으면 9가 되는데 경신임 이렇게 해서 9가 되고요. 그래서 정임 한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에서 5를 더하면 10이니까 무토에서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5에서 5를 더하면 10이 된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합하는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에서 5을 더하면 6이 나오는데 갑기 합토가 되고요. 을경 2에서 5을 더하면 1급이 되는데 을경 합금이 되더라. 셋에서 5을 더하면 8이 되는데 병신 합수가 되더라. 넷에서 5을 더하면 9인데 정임 한목 하더라. 5에서 5을 더하면 10인데 그러면 6의 합이 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자, 숫자적으로도 이렇게 맞죠. 철저 선생이 쫙 말씀하신 게 그대로 맞아요. 여기까지예요. 어디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을 쭉 이대로 한 거예요. 아무 방법, 이걸 쭉 읽어만 드리면 이해가 안 되시니까 제가 글씨를 써서 설명을 드린 거죠. 자, 합하면 화한다. 합적화한다. 합적화하는데, 화하면 반드시 5를 얻어서 그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설명 들었죠? 그래서 5는 토요. 무토잖아요. 진이다. 무토.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나올 거예요. 진은 토가 진은 토가 머물기를 춘에 봄에 머무르는데 그때가 바로 삼양지제예요. 삼양이에요. 입춘대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생물지체로서 그 기운이 열리면 동하고 동한 즉 변하는데 변하면 화가 된다. 또한 십간의 합이라는 것은 다섯 번째 진토예요. 자, 보세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다섯 번째 진토니까 자, 축, 인, 묘, 자, 진 이렇게 되잖아요. 자, 축, 인, 묘, 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섯 번째 토를 만나면 그 글자가 변환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게 화하는 신의 신의 발로예요. 즉 뭐냐? 갑기가 시작이 되면 갑기 합토가 되면 갑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기 합은 어떻게 되냐?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이거 보세요. 진토가 딱 되니까 이 무토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갑기 합은 갑자서부터 시작된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갑기 합은 갑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지5이면 무진이 되니까 이게 화한 토라는 거잖아요. 을경합은 뭐서부터 시작할까요? 병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갑병, 무경, 임만 자를 끌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갑기 합토는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하면 되고요. 을경합은 병자, 정축,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을경 합금이 되잖아요. 그래서 경진 이렇게 되잖아요. 딱 맞죠? 무진, 경진. 또 병신합은 무자서부터 시작하니까 5에서 만나는 건 뭐예요? 임진. 그러니까 병신합수 되잖아요. 맞죠? 자, 다시 또 병신합수 하고요. 여기 됐고요. 그래서 정임합은 경자, 신축, 무인, 기묘, 경자 이렇게 해서 갑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정임합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게는 임자서부터 시작을 해서 5위에서 병진을 만나니까 그러니까는 무게 화가 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합은 이렇게 서로 모여서 합하는 것은 진짜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외시면 안 돼요. 근세는 이걸 얻어서 전하는 자가 적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만약 결과적으로 진토가 진짜 용이라면
즉 진년생은 사람이 용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지금 비꼬 싫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돌아다니는 데마다 비가 내릴 것이요. 인년생 범띠죠. 범띠는 호랑이가 되어서 반드시 그 사람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왜 진토에서 5번째 위에 오는 글자, 천간에 오는 글자가 변하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요 화상의 작용은 역시 유희기 배합에 있다. 그러나 여기 이른바 소위 화한신이 오히려 돌려서 어떻게 가끔 돌려서 일반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B자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진짜로 화한신이 화한시신이 이런 신을 본다면 한 가지로 논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B자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집자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은 화한신의 역시 중요한 것은 그 쇠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화한신은 강해요. 첩자 선생이 참 이상하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왜냐면요, 갑기합토가 되면요, 여기 진술충리월이거든요. 그럼 이거에 월지를 타고났기 때문에 대개 보면 강한 신은 화예요. 그래서 이걸 화하려면 토 붙으면 토, 금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좀 약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신이 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신은 화나 금을 찾아 쓰면 되는데 이 이론이 바로 심여참 선생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긴 지금 자꾸 헷갈리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만약 화한신이 왕하면 여유가 있으면 설하는 신이 좋겠죠. 사실은요. 화한신이 쇠하거나 부족하면 마땅히 생존하는 게 좋겠죠. 자 보세요. 토로 화했다. 이렇게 하면 여유가 있으면 금을 쓸 것이요, 모자라면 화를 쓰라는 거죠. 대개 보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화토 금을 3개를 다 쓴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갑기 합토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계세요. 만약 갑기가 화토가 됐다면 생후 미월이나 수월에 태어나 화토격이 되겠죠. 토죠. 토가 메마르고 왕하다. 천간으로 병정이 트면 이건 확실히 뜨겁죠. 지장으로다가 사오가 있다. 그러면 여유가 있는 것은 말할 것 없죠. 그래서 다시 재행 화토지운을 올리면 반드시 태과한이 불길하다. 이건 아니에요. 그 화한신으로 가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로 화했으면 화토 금을 쓴다. 목은 못 쓴다. 절대. 화한신에 반대되는 오행은 못 쓴다. 이 이론이 바로 심여점 선생의 이론이에요.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끝낼게요. 여기는 끝내고 이건 백날 얘기해봐야 엉뚱한 소리예요. 자, 심여점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짜 심여점 선생이 합격에 대해서 잘 말씀하신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심여첨의 자평진전에서도 화한 오행 신을 따라 격을 취하는 것은 반드시 천간으로 화한 오행이 투출하여 그 화한 신이 득시 등령을 해서 그럼 결국 강화되는 거예요. 또 사지에 국을 이루면 된다. 강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간으로 정임화목이 되고 지지로 해명이, 이거 얼마나 목이 강해요. 갖췄던지 인묘진을 갖췄던지, 이거는 국이요, 이건 방이란 말이에요. 또는 춘월에 태어나면 모름지기 대기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미월에, 그렇죠, 이건 반합이니까 역시 목지라 다음 등급의 귀함이 있다. 예를 들어 갑술, 정묘, 이민, 갑진. 자 보세요. 갑술, 정묘, 이민, 이건 목이 변한 거죠. 목 합격이에요. 갑진. 이렇게 되면 정임 한목을 해서 묘월에 태어나서 또 그리고 인묘진 목국을 이루니까 이 일품의 귀격이에요. 그러면 목을 중심으로 수목화를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일품의 귀격의 명으로 대운도
화한오행을 반기고 더불어 화한오행에 인수운과 재운과 식상운도 좋다. 야, 식상운이 좋고요. 재운까지 써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불리한 운은 관살운이다. 이거야 화한운에 금운은 안 좋은 거예요. 참 정확하게 그래서 적천수천미만 옳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합격을 설명하는 게 아주 제대로 심여첨 선생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심여첨도 역시 합격에 관해서 인정하는 격이다라고 해서 여기 이게 원문이에요. 예, 298번 각주 처리한 거예요. 유, 종화, 취격자, 요, 화출지물, 화한물이 나와야 된다. 득시, 승령을 해서 사지 국전에 만약 국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만약 정임 화목이 되려면 지지로 온전히 해묘미, 인묘진이 있든지 생원 춘월에 태어났든지 그러면 모름지기 대귀격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혹시 해미나 지월에 역시 목진이 괜찮다. 차등 직이라 그 다음에 귀함이 있다. 그래서 마치 갑술 정명 이민 갑진은 일품 귀격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운이 자 보세요. 묘월에 태어났으니까 양년생이니까 벌써 순행을 하겠죠. 그러면 묘니까 한 30년은 좋겠네요. 일품 직격이라고 하지만 30, 40년 진터서부터 풀었으니까요. 재혼은 관계없어요. 그러나 금운은 이걸 오면 불행해지겠죠. 이건 자평진전 골 5에 있어요. 그러니까 곧 이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자평진전 저걸 하고 있으니까요. 걸러골격하니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요. 자, 철조 선생이 또 실수를 하셨어요. 이게 합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합격 아닙니다. 이 갑기 합토가에서 신월에 태어나면 심여첨 선생 이론이라면 안 되고요. 현대 이론으로도 이거는 합격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건 합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일반격으로 평관격입니다. 그래서 금이 채예요. 왜? 그 이유고 신월에 태어났죠. 축중에 신금 있죠. 사중에 경금이 있죠. 그래서 이건 금이 채예요. 그래서 평관격이에요. 평관격이니까 어떻게 해요? 눌러주는 거로 가려니까 화목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밑으로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철저 선생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합격 설명하시는 건 좀 누구? 심여점 선생보다 못하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337번 여기 있네요. 더 올릴까요? 네, 이 정도 하죠. 을축 몇 가지죠? 을축 갑신 갑진 기사 이거 합격 안 됩니다. 절대. 더군다나 각기합터의 신월이면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자, 연월 양간지 가불이다. 맞아요. 득 당령지 신금을 하니 축안에 신금이 있어서 제한다. 뭐 신금이 있든 뭔금이 있든 경금이 있어서 제하는 게 오히려 좋죠. 불기 일어나질 않는다. 쟁투지풍 뭔 소리예요 이게? 시간에 기토가 이망했다. 기사에 맞아요. 화신 설기부족이라 어디에 더불어 일주가 친절히 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합이 안 돼요. 절대. 간목이 있고요. 그래서 이 이제 신금이 간목을 눌러줘서 합을 한다라는 건데 안 돼요. 합신이 진실하다. 곧 말해서 진짜로 화한 것이다. 아니에요. 단지 추금 당령했으니 이제 시작하네요. 화한 신이 설기부족이라. 왜 설기부족 될까요? 이게 지금 금을 쓰겠다고 용신을 말씀을 하신 건데요. 지 5년
이때요. 5년. 뭐야? 조화신. 예. 토를 이제 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쓰는 거예요. 용신은. 맞죠? 금체, 뭐야? 화목용조니까요. 중향방. 이거 대운이 잘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사. 금화, 토, 병왕 등 환각. 일단, 이 사주는 신사에도 사우는 그래도 괜찮아요. 신사는 안 되고요. 신우는 안 되고요. 안경님, 이 잔치를 어디서 했냐? 뭐죠? 이거, 옥경자인데요. 옥 소리가 나는, 숲이라고 그랬지만, 이렇게, 어디서 잔치를 한 거예요. 이 반원, 벼슬이 황당까지 지냈다. 경진 하불이 재화 비겁이다. 라고 해서 참, 여러 가지로 지금, 이걸 참 여기 지금 이 속에 있는 경금을 지금 해서 암압하고 있다는 건가 봐요. 네, 그래서 비겁을 해서 사지번월이다라고 하는데 엉뚱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세요. 네, 엉뚱하게. 그러나 대우는 금체, 화목용조로 흐르는 것이 좋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겠어요? 분명히 자, 화떡격 아니다. 분명히 아닌 건 아니죠. 심해첨이 주장하는 조건과 차이가 난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철조님은 갑진일주가 기사시에 기토가 합하여 토화가 된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무게중심이 이론인 오행체형론으로도 금체 화목용조가 되었다. 대운이 음년생이라 역대운을 흘러 화목대운을 흐르니 호운이 된 명주다. 예, 아무튼 뭐 이렇게 쭉 친절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니에요. 진토가 있기 때문이다. 심해첨의 주장과 같이 화한 오행이 관사로는 불리하다고 하였으나 철조님은 이게 보세요. 경진합하을 제의를 해서 비겁을 제한이 좋다. 사지번월까지 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인정할 수 없다. 예,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아닌 건 아니죠. 요즘 텔레비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 따라할 리는 없겠죠. 예. 저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대운이 좋아서 잘된 사주예요. 근데 대운이 좋아서 잘된 사주를 엉뚱하게 좋다고 설명을 하면 안 되죠. 337. 오늘은 2개만 하겠습니다. 사람 명조가 5개니까 이거 보세요. 사운에 지금 들어와 있죠. 네. 인묘지는 좋잖아요. 여기는 안 좋습니다. 네. 뭐 금체니까 이 축토는 안 좋고요. 금체니까 관계없네요. 예, 황당까지 지낼만 하죠. 예. 자, 이 2번째 사주가 진짜 합격이에요. 이게 이제 합격이 되는 거예요. 338번이요. 요렇게 하면 딱 좋겠네요. 예, 이건 이건 프로그램에서도 토합격으로 나와요. 합격격으로. 예, 자 보세요. 간목생목 계추예요. 이건 보세요. 갑기합도 되죠. 예. 그리고 이 사주는 재성까지 쓴다니까요. 아무 관계 없어요. 예. 관성만 없으면 돼. 이 화한 것의 관성. 즉, 위에 사주 뭐냐, 가불이 있으면 더군다나 안 돼요. 어떻게 종을 하겠어요? 예. 비겁이 있는데. 예. 종 못하죠. 화를 못하죠. 토왕승건, 예, 진술, 진사, 해서, 극거 임수, 예, 이 재성 정도는 얼마든지 감당하죠. 무비겁, 예, 좋죠. 이래서 좋은 거예요. 합신, 더욱 진실되다라는 거예요. 화한 기운이 여유가 있어요. 해석한 것은 운이 동쪽에서 북서, 목지로 가는 게 문제되는 거예요. 예, 이게. 토체, 화토금순영이에요. 예,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여기가. 예. 그렇죠. 공명사로가 불급전조. 앞에 명조만 못하다. 앞에는 합격도 아니고 대운이 좋았는데 이건 대운이 안 좋다는 거예요. 예. 만약 이게 역운으로 흘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초년에 신유술이니까 신유만 빼고 신유도 관계없어요. 예, 식장으로 흐르니까 화토격이니까 신유도 좋아요. 예. 근데
근데 모군이 또 오죠? 거의 비슷하죠? 모군은 이 사주는 쥐약이에요. 안 돼요. 지 축운의 정유년, 이 축운 정유년에 암의 금국을 이루니 설화, 신이 토수, 이건 참 좋은 거예요. 금은 등과했어요. 무술년에 발갑을 하고요. 이 아주 확격 제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지 주목까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합격의 진수예요. 제대로 합격을 설명을 잘 하시는 거죠. 설명을 잘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했겠죠. 이 명조와 같은 것이 합격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명조다. 심어첨도 인정할 것이다. 물론 합격도 되지만 종재격도 될 만하다. 토가 용신이고 토행을 중심으로 화운과 금운도 시신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운을 살펴보니 애석하게도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앞에 명조만은 좀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화를 용신으로 잡아놨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좋은데 338번 맞나요? 이게 지금 화를 용신으로 잡으니까 화기격은 정확하게 나왔네요. 토 화기격에 화를 용신으로 잡아서 그래요. 이거를 토를 잡아버릴까요? 그러면 이거 여기 안 좋게 되겠죠? 자, 봅시다. 한번 바꿔볼게요. 토를 중심으로 금으로 다 잡을게요. 화, 토, 금이니까 금으로 잡으면 대원에서 금으로 한번 잡을게요. 강하니까 금은 좋다고 했으니까요. 자, 토화 아니죠. 토금 희용에 금용신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수운이 수운도 괜찮. 이렇게 이 초년에 좋죠. 그런데 이 운이 안 좋아요. 그러나 이 병정운은 그래도 괜찮고요. 진토, 무토도 괜찮습니다. 요 두만 넘기면은 괜찮은데 여긴 좋아요. 여긴 좋은데 여기가 안 좋은 거예요. 왜? 여타 화한 것에 반대되는 오행, 극하는 오행은 안 좋다. 그래서 인묘대운은 안 좋아요. 이것만 넘기면 무진 좋고요. 기사, 경호도 괜찮아요. 사주가 이렇게 바뀌면 금으로 바꿔놓으니까 그래도 요 두 운이 안 좋다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화토격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심여첨 선생이 설명이 확실히 좋다라는 것이죠. 339번은 이제 다음 수부터 3개를 할게요. 3개 하면 화토격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